예, 저는 이성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요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꼽은 최고의 씬이 선망 증세를 보인 그 병원 씬. 예, 요게 이제 그 냉철한 모습에서 정신줄을 놓고 이제 아이처럼 변해가는 연기가 정말 이게 또 압권이었어요. 찍을 때 좀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그 분량이 제가 제 분량을 거의 다 찍고 다른 촬영이 있어서 저는 몇 개월 동안 다른 작품 촬영을 한 후에 다시 합류해서 진짜요? 예, 후반에 찍은 거였는데 만 11개월 촬영을 했는데 그랬네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반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게 멋있어. 이게 좀 이성민 씨가 이제 어떤 그 연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 뭐 그렇게 뭐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경지에 오르시는 이 참 모습이 경지는 아니고요. 경지죠. 이거 저희가 봤을 땐 그래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작품을 찍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또 합류를 하셨는데도. 예, 바로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어필이더라고요. 저 수많은 작품을 또 하셨지만 요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뭔가 또 인생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요게 조금 그 배우로서 어떤 인생작을 만났다 하는 그 느낌은 좀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해요.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해요. 이걸 봐주신 관객이나 시청자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하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힘쓴 제작진 그리고 참여한 배우들 모두 감사하고 개인적인 배우로서 또 새로운 캐릭터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제일 감사하죠. 요게 좀 그 처음 연기한다고 했을 때 좀 집에서 좀 반대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예. 뭐 전혀 그쪽의 소질이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아이였으니까 그런 애가 갑자기 연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를 하셨겠죠. 그러셨군요. 실례지만 몇 살 때부터 연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연기를 그냥 막연히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었고 배우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때였고 고등학교 때요? 네. 그냥 저 일이 재밌을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수하다가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연기를 했죠. 술을 하다가 극단에 네.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저 원래 고향은 경북 봉화 영주인데 거기에 있는 극단 들어갔다가 대구에서 오신 연출가 선생님이 대구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대구 가서 연극을 시작했죠. Never thought I had a chance. Seems so sure of what you wanted. 이게 극단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는 생활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예, 있으시죠? 예. 20대 때 울었었어요. 네. 벽에 붙들고 배고프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가 24살 때였을 거예요. 그 달방이었는데 창문이 요만한 창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이제 극단 여주 선생님이 방을 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아무 가재도구가 없는 데서 그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왔었어요.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기 잡다가 배는 고프고 막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든 시절 지금의 이제 사모님 우리 아내분을 이제 거기서 또 만나셨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 무용을 했어요. 그러셔요? 네, 현대무용이 전공이었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무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신분이 있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은 안무자가 저희 집사람이었었어요. 집사람이 와서 이제 춤을 짜주고 매일 공연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무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건가? 매일 찾아오시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 이게 좀 뭔가 무언의 압박인가. 그래서 제가 극단 살림을 살았었는데 어떻게든 말 잘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말로 이렇게 털어내야지 하다가 그때 집사람이 뭐 자주 연락해도 되겠냐고 먼저 이렇게.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자주 연락해도 돼요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근데 와이프는 집사람 보고 있지. 있겠죠. 이거 지금 팩트니까. 와이프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먼저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결혼은 내가 못한다 그랬었어요. 왜요? 내가 지금 형편이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래서 3년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알겠다 했는데 한 1년 지났나?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 재밌다. 그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결혼 후에도 도시가스비 낼 돈이 없어서 장인어른 카드를 좀 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도 찍소리 못하고 사신다고. 어떻게 알아? 저희가 조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요. 회장님, 우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래요. 네가 형편이 좋을 때 결혼을 해라. 와, 근데 저는 정말 그 아내분도 대단하신 게 결혼하셨을 당시도 그냥 극단 생활만 하셨을 때. 네, 그렇죠. 네. 저 한 10년 결혼 10년 정도 지나서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뭘 믿고 결혼을 했어? 물으니까 그냥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전혀. TV에 나온다는 상상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좀 고맙기도 하고. 진짜. 네. 아니, 내가 이 배우랑 결혼하면 이 배우가 어느 날 누구처럼 되고 누구처럼 그러니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었고 그런 미래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시죠? 말의 끝은 행복해요. 말의 끝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골든 타임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각인시켰던 작품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팬들이 막 생겨났던 작품이고 이때 그 이상민 할이 또 진짜 그때 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저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저희 캐릭터 이름을 불러주고 다른 배우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 유독 캐릭터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작품마다. 그러네요. 골든타임 때는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최 교수님 뭐 이러고 제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론 보시면 아시겠죠. 오상식 캐릭터 할 때는 그냥 늘 지나가면 차장님, 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러주셨고 요즘은 또 그냥 지나가면 다 회장님. 무조건 회장님이죠 지금. 그만큼 연기를 또 진짜 이게 실제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시는 것 같아요. 위생에서 또 그 오 과장님을 맡으신 것 또한 참 이 배우로서는 너 나 홀려가. 네? 홀려서 너 잡으라고.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팟이 신상입니다. 어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살? 이게 참 그 오 과장님이 역시 그 또 뭐 다른 역할도 그렇습니다만 이성민 씨하고 너무 찰떡이죠. 네. 예. 촬영하시면서 이게 나도 직장인 다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일하러 갈 때 와이프한테 촬영 간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보통의 직장인들하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생 때는 특별히 유독 달랐던 거는 늘 와이셔츠에 예, 자켓을 입고 사원증을 걸고 현장을 갔으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한 번은 어떤 팬이 찾아와서 재밌지 않으세요? 매일 촬영이
그래가지고 야 정말 하기 싫어. 맞죠? 맞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아, 그렇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진짜. 예능을 하다 보니까 늘상 웃는 환경 속에서 좀 일을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죠. 이런 거 웃기네요. 특히 일주일에 8번 술 마시는 듯한 외모는 정말 과장님 같아서. 실제 술을 잘 하세요? 네, 전혀 못합니다. 전혀 안 하세요? 네, 완전 못해요. 그러면 주량이 실내가 안 된다면 소주. 제 평생 먹은 게 소주 2병이 될까요? 아 진짜요? 아 술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럼 두 분이 똑같은 상황. 네, 저도 술을 저도 못 하니까 저도 알고 술 있어요. 못 해요. 네. 안 드시는 거예요? 전 못 먹어요. 전 못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원래 연기 보고 술 진짜 잘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또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유. 혹시 그 20대와 그 30대 이성민 씨를 혹시 만난다면 네.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뭐 확실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라라는 말을 그것이 얼마나 좀 미련한 짓이고 또 얼마나 좀 불안한 거를 또 알지만 그럼에도 젊음이라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 20대 때의 눈물이 아픈 눈물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눈물이니까 펑펑 울어라.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 해주고 싶고 30대 때 저에게는 거듭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예, 준빈 씨.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의 이원지라고 합니다. 우리 그 두 분은 이 크리에이터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 네.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점심 1시에 끝나잖아요. 네. 뭐 이제 시계를 보고 앉습니다. 근데 1시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예, 근데 뭔가 그 좀 있죠? 예. 점심시간이 1시까지니까. 그래서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10년 뒤에 1시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준비해서 내고, 내가 너무 결과만 위주로 살았구나. 이 과정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한번 과정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상을 그래서 원지 하루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영상으로 그래서 그 하루를 한번 담아본 거고. 그게 이제 한 8년 차 계속 담고 있습니다. 우리 준빈 씨는 또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해가지고 그 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실무관이라고 하고 이제 행정직인데 이제 그걸로 대사관에 또 일을 하셨구나. 네 그걸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우연찮게 다른 여행 유튜버분이 그때 여행을 오셨는데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여행을 왔는데 거기서 제가 만나가지고 가이드를 해줬는데 나도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저 사람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때 수입을 알려줬는데 수입도 저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계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하는데 저는 당시 27살, 6살에도 연봉이 또래보다 많았거든요. 근데도 나보다 많이 버는 거 보고 이제 점점 이제 일하면서 계속 이 머리는 이미 저기 그쪽으로 가 있죠. 아니 그 각자 여행 스타일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 준빈 씨는 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여행하면서 현지인들이랑 만나서 노는 건데 이제 아저씨들이랑 좀 의도치 않게 많이 놀고 아저씨 한국 사람이야? 네. 그래요? 우즈베크 학생이야? 아니요, 여행 여행이에요? 왔습니다. 여행이에요? 카지노 그런 그래. 잘했나 동생아. 형님 잘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현지인들이랑 소통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불통 여행. 저는 좀 내향적이어가지고 불통을 좋아합니다. 소통하는 걸 안 좋아해요. 네. 굉장히 나랑 맞는다. 네네. 이렇게 맞으시고 저는 이렇게 여기 맞아요. 예. 우리 조셉은 우리 준빈 씨랑 잘 맞고 저는 원지 씨랑 잘 맞아요.
두 분은 좀 언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꿈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원지 씨는 좀 언제? 저는 이제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런 집에도 딱지가 붙는구나. 왜냐면 엄청난 부잣집에만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집이었냐면 9시에 단수가 되고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이제 겨울에는 물이 탱크가 오니까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화장실 해결하고 그때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세렝게티 이런 거.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너른 초원 같은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준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 여행보다는 해외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학교 폭력은 아닌데 폭력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계속 애들한테 계속 항상 맞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나? 뭐 그런 진짜?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축구만 봤거든요. 해외 축구. 게임하고 해외 축구 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축구 보니까 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라고 처음 해외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이게 저 쉽지 쉬운 않네. 일은 아닐 텐데. 아이고 그냥. 어떻게? 이게 또 준빈 씨가 이런 또 아이고. 너무 뭐 늘 얘기 드립니다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정말 이 진짜 학교 폭력 지금도 이 어느 곳에선가 이런 게 누군가를 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20대만큼은 정말 치열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를 애들 다 학교 다닐 시간에 저는 집에 2년 동안 진짜 방에만 있으니까 TV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런 것만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0대는 누구보다 후회 없는 날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20대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이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저는 유학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외국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점점 그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알아보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시골 마을의 어학원이 300만 원인 거예요, 2학기에. 거기서 알바하면서 딱 이제 영어를 쭉 배우니까 이제 끝날 때쯤 한 7개월 때쯤부터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27이니까 이제. 그래서 대사관을 한 5개 정도 넣고 그다음 미국, 영국이랑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 다 지원을 했는데 그때 대사관 중에 딱 한 개 붙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그래서 딱 붙어서 엄마 전화하면서 엄청 울고 그때 제가 4월 29일 날 입사를 했는데 5월 8일 날 외교부에서 어머니한테 그 화환을 보낸 거예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참 또 너무 이게 고맙다. 따스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우셨다고 그 이모한테 전해 들었어요. 야, 이게 부모님한테 예, 진짜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예, 진짜 따뜻합니다. 야, 몰라서. 따뜻해요. 수의사이자 네. 이 강아지 동물 행동 트레이너, 그래서 일명 수레이너라고 부르고 수레이너. 있습니다. 네, 설채현입니다. 예. 저는 고양이 행동 교정 전문가 네. 거대 고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나응식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약간 근데 이게 실제로도 두 분이 약간 강아지 같고 고양이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그래요? 약간 그래요. 오실 때도 예. 뭔가 우리 수의사님은 굉장히 좀 막 경쾌하게 걸으신다면 우리 수의사님은 도도하게, 약간 도도하게. 도도한 느낌, 약간 도도하게. 약간 고양이 걸음 있거든요. 예. 강아지파 고양이파 사이에 끊이지 않는 논쟁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귀엽다 대 고양이가 귀엽다. 이거 좀 두 분도 이런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가끔 뭐 얘기하죠. 네. 네, 얘기하는데. 싸우기만 하니까 그러면. 네.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거나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 당연히 고양이가 귀엽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선은 이 가축화의 진화의 역사 자체가 야, 역사로 네. 들어가시네요. 우선 개는 사람과 함께한 게 15,000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고양이는 한 5,000년밖에 안 됐어요.
한 10,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도중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선택적 교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니 그냥 뭐 키우는 수만 봐도 수 얘기를 해서 억울한 게 아직은 한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외국만 보더라도 당연히 숫자 역전됐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반려묘 수가 더 많은 게 반려 가구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 집이 많이 키워요. 그거 왜 많이 키우겠어요? 귀여우니까. 키우니까 강아지보다 아니 귀여우니까 지금- 더 많이 키우죠. 우리 그 음식 선생님은 네. 귀여우니까 많이 키우는 거다. 당연하죠. 키우기 쉬우니까. 아니 뭐 어려워요. 사실 신경 쓸 거 많은 거 아는데 저도 수의사니까 네. 그래도 반려견한테 막 신경 써주고 산책해주고 막 8마리씩 산책시키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찌됐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성을 써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키우기 조금 수월하다. 네, 수월한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약간 오해긴 한데 네. 일단 담요 과정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많은 이유는 한 마리 입양했다가 네.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 마리 더 입양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담요 과정이 많다 선생님 보니까 뭐 참지 말고 얘기하세요.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데요. 네. 내가 얘 행복을 위해서 산책을 막 이렇게 많이 못 시켜주고 열심히 못 놀아주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쁜 걸로만 따지면 100마리도 키우죠. 양육할 때의 어떤 그 신경 쓸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고양이는 이제 영역 동물이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집안이 그들에게는 이제 세상이고 그럼 그 세상을 어떻게 줄 거냐,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는 이제 오로치 이제 보호자님들의 몫이고 캣타워라던가 뭐 숨숨집, 뭐 스크래처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이제 보호자님들이 꼭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죠. 산책은 안 하고요. 산책은 절대 안 돼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산책량, 뭐 외출량 아니면은 뭐 산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직은 좀 도시다 보니까 좀 위험 요소가 많아서 권장하지 않죠. 그냥 만약에 이제 산책의 끝은 조금 이제 분실이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 두 분도 먼저 떠나보낸 반려동물들이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또 뭐 아이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한 6년 전에 이제 보냈고요. 제 첫 강아지였고 저한테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왜요? 너무 못 해줬어요. 제가 이제 행동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친구가 거의 견색을 다 보냈었고 행동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시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이 친구는 인지장애, 이제 사람으로 보면 치매죠. 네, 치매에 걸려서 뭐 제가 알려주고 재밌는 걸 해주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고요. 제가 뭐 사실 행동학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제 슈나였거든요, 이름이. 예전에 슈나 같은 강아지들이 안 생기고 예전에 저 같은 보호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의식 선생님도 네, 저도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 2마리가 먼저 이제 무지개 다리도 건너고 강아지별로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언락사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계속 안 좋죠. 네.